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117배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싸라기 땅으로 통하는 성남 서울공항 인근 강남 3구 땅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때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던 정책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공군 기지인 충남 서산 비행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에서 339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이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제 대상 지역 중 80% 이상은 군 비행장 주변입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경기 성남 비행장을 포함해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이 포함됐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 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신축과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성남 비행장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경기 분당구 일대에 걸쳐 있는 이른바 금싸라기 땅으로 불립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나온 선심성 개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사실은 지금 뭐 개발 여력이 별로 없는 지역에는 이제 군사 보호구역까지 이제 헐어가지고 지금 개발 수요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2018년 이번과 비슷한 338제곱킬로미터, 총선이 있던 2020년엔 3분의 1 수준의 100제곱킬로미터가량의 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측은 전형적인 관건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바로 요 소식입니다. 오늘 신문 일면에도 많이 다뤘더라고요. 조선일보 역대 최대 1억 평 군 보호구역 해제된다. 한국경제 여의도 117배 군사 보호구역 풀린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강남 3구를 강조했고요. 경향신문 성남 비행장 일대 강남 3구도 군사보호구역 푼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 강남 3구의 3배 이르는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어딘지 짚어보고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그래픽으로 보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서산 공군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서산이 가장 넓은 면적이고요. 포천, 성남도 성남 비행장 있잖아요. 와, 성남 넓습니다. 성남하면 또 수도권 금싸라기 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곳은 바로 서울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개포, 대치, 세곡동, 서초, 내곡, 송파, 가락, 마천, 거여 꽤 핫한 땅들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하남도 있고요, 과천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부동산 투자 같은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벌써 저 어디가 좀 이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전문가 바로 오늘 아침 일찍인데도 감사하게 나와주셨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 소장님과 함께 요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이거 어제 뉴스 보셨을 텐데 일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가 그린벨트는 알겠는데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좀 생소하거든요. 이거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 군부대가 있죠. 네. 군사 시설이나 군사 기지가 네. 있는 경우에 주변을 개발 제한을 막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있는데요. 주변에 고층 빌딩을 지었다. 어떻게 될까요? 보안에 고층 빌딩에서 위험하니까. 무슨 훈련을 하는지 어떤 무기가 있는지 다 볼 수도 있고요. 네, 네. 유사시에 어떤 확장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빌딩이 있으면 또 군사 작전을 못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제한을 합니다. 신축, 증축을 많이 못하게, 높게 못 짓게 개발을 제한하고요. 건축물 용도라든지 토지 개발을 못하게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도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는 규제고요. 네. 군사시설 주변 지역도 규제를 하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개인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겠죠. 나는 높은 개발을 하고 싶은데 개발을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땅값은 굉장히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풀렸으니까 네. 고층 빌딩도 지을 수 있게 되고 한 건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해제되면 뭐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일단 여러 가지 규제들이 묶였던 규제들이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건축 자체가
건물을 뭐 높게 지을 수가 있다. 음. 용적률을 올릴 수가 있으면 우리 이걸 효용이라고 하거든요. 땅의 네. 효용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토지 가치가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는데 앞서서 이제 뉴스를 보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늘어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막상 이 뉴스를 보고 아마 땅 사러 가면 아마 지금은 땅이 없을 겁니다. 주인들이 다 회수하고 이미 그렇죠.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 그 주변 지역들은 결국에는 아파트가 지어지든지 어떤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아까 저희가 중앙일보 그래픽으로 지도도 보여드렸는데 이거 같이 보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금싸라기 땅 강남 서초 송파가 포함돼 있어요. 네네. 김인만 소장님은 어제 이 해제된 지역 중에서 네.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들이 땅이 부족하잖아요. 아파트 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성남 비행장 주변하고 서울의 금싸라기 땅들은 아마 부르는 게 갑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성남 비행장 주변이 결국에는 개발되지 않겠느냐. 그쪽에 자기는 땅을 샀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 그분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아닌데. 뭐 용산에 깊이 정보원이 있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좀 괜찮겠냐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발표되는 거 보니까 진짜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야. 그런 분들은 이제 미리 들어가신 약간 리스크를 감내하고 들어갔는데 네. 지금 또 이렇게 뭐 발표가 되면 금방 개발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하. 이게 그린벨트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예. 군사보호지역하고 그린벨트가 맞물려 있는데 최근에도 정부가 그린벨트도 풀어주겠다고 또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풀어준다는 게 이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발표하면 다음 날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고요. 후속 절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당장 풀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구역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예. 또 군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발표는 했는데 우리 군부대 주변은 개발하면 안 돼라는 또 반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군사 보호 구역이 뭐 녹지나 이런 데도 많으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죠. 대부분 그렇죠. 뭐 당장에 뭐 아파트를 뭐 어떻게 막 계획하고 이런 수준은 안 될 거다. 지금 아파트를 개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게 되죠. 예.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예능 프로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예. 그 개그맨 김구라 씨가 어. 군사 보호 시설 주변 땅을 모르고 샀다가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면 이제 내 땅 또 되는가 이렇게 기대감이 좀 커지겠죠. 김구라 씨가 안 팔았다면 어제 뉴스가 호재였겠네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팔았는지. 그 단독 취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국방부 고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관보에 게재가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네. 피디님 이거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화면에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강남에 또 서초에 송파에 이런 지역들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 아마 10년 내에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토지들입니다. 지금 공공개발 땅이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애가 타고 있는데 예. 이런 땅들을 민간한테 쉽게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또 공공개발 위주로 또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천 평택 뭐 이렇게 면적이 넓지는 않네요. 0.009 제곱킬로미터 과천 뭐 넓지는 않은데 서울은 그래도 46.4 제곱킬로미터 정도면 꽤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아마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재산권 침해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좀 한박 웃음을 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구라 씨가 이 지도 중에 어디를 갖고 있었을지 한번 서울은 아니고요. 서울 아니고. 저 북경 그 접경 지역입니다. 접경지역 연천, 포천, 철원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 네. 지금 잠깐씩 언급해 주셨지만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일단 단기적인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단기 효과는 토지 시장하고 아파트 시장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 우리 주택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갑자기 강남 집값이 오를 가능성 없습니다. 네. 하지만 토지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가치는요 기대감에 죽고 살거든요. 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야 이제 드디어 됐다. 이제 내 땅이 금싸라기가 되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왜 팔어? 아하. 혹시라도 파려고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은 다 회수할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연락을 좀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 땅 드디어 가격 오르는 건가? 자녀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땅 주인이어도 어떻게 현수막이라도 붙여놓고 싶어요. 그렇죠. 군사보호구역 해제된 땅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지금 사러 가도 없습니다. 매물 다 회수되고요.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발표되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고 매물 회수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도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차분히 지켜보면 또 개발이 더디게 되면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 지금 너무 흥분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토지 시장과 주택 시장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네네. 토지 시장에는 분명히 좀 단기적으로 호재입니다. 어떻게 호재가 있고 네. 주택 시장은 뭐 그게 나중에 돼서 이게 아파트가 그렇죠. 개발이 돼야 이게 좀 됩니다. 네네. 얘기가 나올 정도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뭐 당연히 나오기 있습니다. 선심성 아니냐.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이번과 비슷한 338제곱킬로미터 보호구역을 해제했고 또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도 100제곱킬로미터 가량의 보호구역을 해제했는데 당시 야당 자유한국당도 전형적인 관건 선거다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똑같이 지금은 이제 입장이 공수가 바뀌었죠. 바뀌었고요. 네, 공수가 바뀌었는데 네. 총선용 맞습니다. 어. 아니 총선 앞두고 풀어야죠. 그럼 언제 풉니까? 제가 정치권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간에 저라도 총선 앞둔 총선이나 대선 앞두고 풀어야지 괜히 생뚱맞게 풀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책은 규제 정책이 있고요. 개발 정책이 있는데 총선이나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 규제 정책을 푼다.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을 푼다라고 하면 시장에 자극을 주게 되죠. 네. 혹시라도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표심을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예. 더 부작용이 큰데 그러면 규제 정책은 못 풀고요. 할 수 있는 건 개발 정책입니다. 최근 뉴스 보면 아마 일맥상통할 겁니다. GTX 네. 나오고요. 메가시티 나오고요. 그린벨트 풀어주고요. 군사개발 풀어주고 이거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 주지 않고 해당 지역의 어떤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총선용 맞고요. 뭐 지금 또 나오고요. 과거에도 나왔고요.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이건 그 뭐 전체적인 심리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딱 그렇죠. 그런 정책이기도 하고.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전 잘 몰랐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풀었고, 그러니까 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를 해왔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가 좀 이번에 컸고 이번에 좀 타이밍이 컸죠. 타이밍이 선거 앞이었고. 이왕이면은 또 효과가 좋을 때 네. 푸는 게 또 이게 또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또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아무튼 계속 해오던 거긴 한데 타이밍상 총선 앞이라서 이런 비판도 나온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